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용의 영상 덕분에 이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대응을 잘 하여 현금화 해놓은 1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베어마켓 랠리의 끝을 보여주는 걸까요? 용재용은 지금의 시장을 베어마켓 랠리로 보시는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언제쯤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 미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법이 8월 중순인가 이게 통과가 된 법이야. 이 인플레이션 법이란 거는, 완화법이란 건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재정 확대 정책이 아니라 재정 긴축 정책을 하고, 그러기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나오는 일종의 효과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좀 돈을 풀겠다는 내용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긴축 정책을 통해서 돈을 줄이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했는데, 시장에 좀 나라에서 돈을 좀 풀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현재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돈을 많이 풀 수는 없어. 근데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금리 인상이 계속 되니까, 이거를 돈을 좀 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풀긴 풀겠는데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SOC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료비,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거에 관련된 것들만 좀 쏟겠다.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야.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부품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이 무역 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부품을 너무 많이 갖다 쓰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줄여버리겠다. 우리 전기차 사면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 보조금 자체를 줄여버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자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완성품에서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의 공급망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 왜냐? 미국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품들보다는 다른 여러 나라의 미국과 상호 연관된 나라에서 제품을 받아다가 만들기 때문에 이 가지. 그래서 자국 내에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 이러한 것들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좀 곤란해.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완성된 전기차만 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것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사절단들이 많이 지금 넘어가 가지고 이야기 협정을 지금 계속 하려고 풀고 있는 상황이야. 어찌됐건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많이는 풀진 않겠다는 건데, 그럼 이게 과연 시장에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약세장이 끝나는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 이제 또 어려운 용어를 하나 쓰셨는데, 베어마켓 랠리라고 있는데, 베어마켓은 곰이잖아. 베어는 곰이야. 그리고 불스장이라 그래. 불스는 황소야. 그래서 우리가 강한 상승장이 나올 때는 황소라고, 불스 마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락장일 때는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 유래를 좀 잠깐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정확한 어째서 나는 그런 용어가 발생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는 불스는 황소잖아. 황소가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 진짜 미친듯이 머리로 갖다가 이렇게 받잖아. 자기의 뿔로 이용해서. 그러니까는 머리에 뿔로 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 그래서 강한 상승장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불스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어마켓, 하락장은 베어마켓인데, 베어는 곰이잖아. 곰이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 앞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지. 그래서 하락장의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여기서 아마 베어마켓, 불스장 이렇게 용어가 좀 나온 것 같아.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 하락장 자체가 끝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여기서 이제 결국에 질문은, 하락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 시장이 좀 더 빠져야지만 정상적인 구간으로 난 들어온다고 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시점은 어디냐면, 지금 하락장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 무슨 호재가 있어야지만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장에 우리가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어.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금리는 계속 인상을 하고 있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계속 뛰고 있지. 그것 때문에 또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올 겨울부터는 유럽에 지금 대규모 에너지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산재해 놓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시장에 반등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요소가 지금 현재 전무하다는 거지. 그러면
뭐 계속 빠질 것이냐? 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 그러면 나는 이 시점이 하락에 대한 시점이 마무리가 되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반등에 대한 계기가 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폭을 봐야 될 것 같아. 저번 달에 미국의 파월이 얘기를 했지만 강력하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 많은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야. 그러면 9월달,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거야. 그게 0.5가 됐든 0.75가 됐든 어찌됐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할 거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9월달 현재 시장 자체가 미국도 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약세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면 자, 이제 올해라고 해봤자 9월달 지나게 되면 10월, 11월, 11월 3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면 연준이 그동안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0월달 넘어가는 10월달부터는 이 속도 조절을 이제 들어갈 구간이 나와 있어. 그동안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반드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월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자,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라는, 나는 그와 관련된 비슷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 나는 그게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 물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뭐 우리가 원하는 V자 반등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어찌됐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스탠스가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하락과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부터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점차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10월달, 일단 9월달은 지나가 봐야 되고 10월달에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나서 시장의 방향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충분히 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난 지난 뭐 코스닥 상승장 나왔을 때 830까지 반등 나오면 8월달에 반등 나오고 정말 높은 수치로 나온 것 같다. 830 정도면. 이제 830 되면 다시 시장은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난 누차 얘기를 했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직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종목을 많이 사고 현금화 시켜놓은 걸 쓸 때는 아니라고 봐. 일단은 10월까지는 연준의 스탠스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에 어떠한 무언가를 하려고 많은 자금을 쏟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해 놓고 시장이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멈춰지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매매를 좀 쉬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 의견으로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갈게요. 안녕. 시장의 바닥이라는 건 없어. 원래 상승의 끝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시장의 바닥도 현재의 진행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지나가 봐야 하는 거야. 시장이 상승을 쭉 하고 있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시간이 지나고 나봐서야 여기가 꼭대기인 걸 아는 거지. 바닥도 마찬가지야. 계속 빠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봐야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아는 거야. 다만 바닥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뭐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전 저점의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꺾이다가 차트가 우상향으로 돌리는 턴어라운드 시점이 나온다든지 그걸 보면서 추측을 그냥 하는 것 뿐이야. 아, 여기가 저점을 한번 만들어냈구나. 그럼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주식의 상승의 끝과 하락의 끝은 정말 어려운 거야. 주식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지나가 봐야 거기가 고점인 줄 알고 지나가 봐야 하락의 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대신 어느 정도 준비는 하자 이거지. 야, 시장이 한번 턴어라운드를 했구나. 그럼 여기가 일단은 저점을 한번 만들어줬으니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매매 전략을 짜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사는 시점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